조금 늦게 결혼한 프리랜서 여성입니다. 프리랜서다 보니 수입은 일정치 않지만 코로나 이전엔 월 1,000만 원은 꾸준히 벌며 나름 싱글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사실 제가 유학 등으로 스펙을 쌓느라 바빠서 연애는 많이 해보지 않았는데 우연히 남편을 만나 30 중반에 연애다운 연애를 하며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떴네요. 3살 연상의 남편은 성공한 젊은 사업가였는데 저를 만나기 3년 전쯤 한순간의 투자로 전 재산을 모두 날리고 박봉의 월급쟁이 신세였습니다. 그래도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니 둘이 벌면 아쉬울 것이 없을 거란 생각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결혼 비용은 제가 조금 더 부담했고 남편은 늘 미안해하며 더욱 제게 잘해주었죠. 그렇게 만난 지 6개월 만에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갔는데 시부모를 포함하여 시동생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일단 시어머니란 사람은 거만하고 차갑기 그지없는 데다 내세울 것도 없으면서 밑도 끝도 없이 사람 무시하는 스타일이었고요. 주변인들에게 본인 자랑거리를 만들어 자랑하는 맛에 사는 부류였습니다. 사치와 허영심도 심하십니다. 시아버지란 사람은 천성이 무능한 데다 푼수기가 심하며 밉상 보이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데다 별 용건도 없이 수시로 제게 전화를 거는 분이었고 남편과 2살 터울인 시동생은 제게 신우노릇을 하는 위인이었죠. 참고로 시댁에서 실세는 시어머니입니다. 성격이 장난이 아니라서 시아버지, 시동생이 꽉 잡혀 사는 상황입니다. 저는 살가운 부모님 밑에서 자란 막내딸이었습니다. 늘 자식들을 위해 전전긍긍하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내가 행복해야 주위 사람도 행복하니 절대 희생하고 인내하며 살지 말라는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부당한 처사에 그냥 참고 넘어가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저와 시어머니가 만났으니 초반부터 불꽃 튀는 기싸움이 화재 경보기 수준이었죠. 첫 번째는 상견례입니다. 저희는 3자매예요. 언니들은 결혼해서 지방에 살고 저와 부모님은 서울에 삽니다. 언니들은 간호사이고 형부들은 2분 다 사업하시는데 주말에도 나가봐야 하는 사업이라서 빨간 날에 쉬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상견례 자리에 저희 언니들, 형부들, 심지어 조카들까지 전부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인지 봐야겠대요. 참고로 저희 언니들과 제 친구들은 모두 양가 부모님과 당사자들만 참석하는 상견례를 했습니다. 저희는 모두 모이면 대가족이고 그래서 다들 시간 맞추기도 쉽지 않은데 난감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온 가족이 나와도 되지만 안 나와도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기에 제가 말했죠. 어머니의 아들이 저희 언니들 형부들 봤으니 어떤 사람들인지는 아들한테 여쭤보시고 결혼식 날 보시라고요. 사정상 대가족이 제 상견례를 이유로 한자리에 모일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런 상놈의 상견례가 어딨나며 길길이 뛰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말씀드렸죠. 저희는 30 훌쩍 넘어 40줄에 결혼하는 사람들이니 그 어떤 금전적인 지원 없이 결혼하는 만큼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닌 이상 양가 부모님들이 저희 결혼 준비에 어떠한 관여도 하실 수 없다고요. 형제들을 대동하지 않는 상견례는 바쁜 현대사회에서 어느 집이나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상놈의 상견례라고 운운할 정도로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고요. 결국 제 뜻대로 상견례 마쳤습니다. 2번째는 결혼 전 시어머니 친정의 성묘 문제였습니다. 저는 결혼식 전날까지 일했고 프리랜서라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결혼 준비하랴 일하랴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었죠. 그런데 결혼식을 4주 앞둔 주말이 시어머니 친정 성묘날이라는 거예요. 역시 저는 그 주말도 일을 해야 했고요. 저보고 서울에서 충남까지 내려오라고 그날 본인 친정 형제들이 모여서 선산성묘를 한다나요? 네가 와서 성묘도 돕고 친척들한테 인사도 하래요.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봤죠. 오빠 외갓집 성묘에 매년 참석하냐고요. 남편이 하는 말이 머리털 나고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더군요. 정작 그 집 자손은 한 번도 안 가본 성묘를 남의 자손이 와서 하라는 거잖아요. 딱 잘라서 일 때문에 못 간다고 말씀드렸더니 네 동서는 왔다 갔는데 너는 왜 못 오냐고 펄펄 뛰시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죠. 동서는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백수지만 저는 일이 많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이고 심지어 그날도 일이 잡혀있다. 제 밥줄인데 쉽게 취소하고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그리고 동서랑 저랑 비교하지 마시라고.
저희 엄마가 형부들이랑 어머니, 아들 비교하면 좋겠냐고 했어요. 부들거림이 느껴졌지만 그건 제 사정이 아니니 패스했습니다. 세 번째는 한복 사건입니다. 저희는 예단을 주고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제안했고 양가 도움 없이 하는 결혼이니 차라리 그 돈으로 신혼집 마련에 보탬이 될까 싶어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 언니들이 제 결혼식에 입을 한복을 맞추러 어렵게 시간 내서 여자 넷이 한복집에 갔습니다. 저는 일하다 말고 잠깐 1시간 짬 내서 다녀온 거였어요. 어차피 대여라서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며칠 후 한복집에서 찍은 사진을 제 SNS에 올렸는데 그걸 시동생이라는 새끼가 보고 시어머니한테 얘기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정말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왜 니네 부모, 형제랑만 한복하러 갔냐고 길길이 뛰시는 거예요. 정말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황당하더군요. 친정과 시어머니와 함께 한복하러 가는 경우는 있다고 하지만 제 친구들이나 언니들은 각자 한복하러 갔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제 남편이 시아버지랑 양복하러 간 걸로 저희 친정아빠가 길길이 뛰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답이 없어서 남편한테 넘겼어요. 네 번째는 집들이와 생신상입니다. 결혼하기 1년 전에 첫 인사를 갔는데 시아버지가 대뜸 앞으로 내 생일상은 네가 차려라고 그러더군요. 저는 친정부모님 생신상도 차려본 적 없습니다. 늘 외식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우리를 낳은 건 우리 부모지 너희들이 아니니 우리 생일에 큰 신경 쓰지 말라는 분들이세요. 심지어 요즘은 경기 안 좋다고 당신들 생신날 모이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결혼 전부터 생일상 타령에 구정 때는 손만두를 만들어 오라고 하더군요. 네가 해오는 손만두 좀 먹어보자네요. 남편이 하는 말이 평생 명절에 자기 집에서 손만두 빚는 거 못 봤답니다. 본인 마누라도 안 해주는 손만두를 남의 자식에게 해오라는 거예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저더러 결혼식 끝나면 집들이 하느라 바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 집도 아닌 전세 살면서 무슨 집들이냐고. 집 사서 이사 갈 때나 집들이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결혼 후에 친척 방문 문제입니다. 저희는 결혼식 마치고 일주일 후에 신혼여행 갔어요. 결혼식 다음 날 시아버지가 저한테 전화해서 하는 말이 이제 인사 다닐 곳이 많으니 준비하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시킨 것 같았어요. 어디로 인사 가냐고 하니까 시이모들한테 가야 한대요. 참고로 시이모는 5명입니다. 제가 왜 인사를 가야 하냐니까 네 결혼식에 와줬으니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한대요. 엄연히 말하면 제 손님이 아니라 시부모님 손님이니 두 분이 인사하시라고 했어요. 저는 시이모님들 없이도 결혼식 치를 수 있었고 제가 초대한 게 아니니 그럴 의향 없다고요. 그랬더니 양반 집안이라 그런 거 중요시한다네요. 그런 거 따지는 게 양반이냐고 진짜 양반을 모르시는 것 같다고 말하며 안 갔습니다. 여섯 번째는 경제적인 지원 요구입니다. 천성적으로 사치가 심하고 허영심이 가득한 시부모님은 늘 다른 집 자식들과 비교하며 경제적인 걸 요구하세요. 누구 집 아들은 뭐 해줬다더라, 며느리는 뭐 해준다더라, 귀가 따갑게 말씀하십니다. 결혼식 축의금도 본인들 것을 각박 긁어가셔서 저희 축의금과 친정부모님의 축의금으로 겨우 식장 비용 치렀는데 신혼여행 가는 저희들에게 선물 리스트를 주더라고요. 뭐뭐 사오라고 말이죠. 신혼여행 가서 밥이나 한 끼 사 먹으라고 용돈은 못 줄 망정 선물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결혼 후에도 공기청정기 사내라, 거실 TV를 바꿔달라, 친구들이랑 밥 먹게 30만 원 보내라, 별별 요구를 다 하십니다. 저희는 전세자금 대출에 한 푼이라도 벌어서 집 사려고 허리띠 졸라매는데 팔자 편한 소리 할 때면 부모가 맞나 싶더라고요. 저희가 빌딩 사서 월세 받아먹는 건물주도 아니고 서울에 내 집 없이 사는데 저런 걸 요구하고 싶을까요? 돈이 없어 밥을 굶는다면 그 돈은 줄 수 있지만 사우나 전기권을 끊어서 스파나 다니고 매달 여행이나 일 삼으면서 사치 비용 뜯어내는 건 참을 수 없다고 하니 작년 말에 연을 끈자더군요. 오케이 했습니다. 이 외에도 속이 뒤집힐 만한 사건들이 엄청 많지만 너무 길어 여기까지 할게요. 시댁 갑질이나 횡포에 인내하지 마세요. 사위가 백년 손님이듯 며느리도 그 집 손님입니다. 격식과 예의를 갖춰 대우받아야 할 존재예요. 명절에 사위는 손 놓고 주는 밥상에 설거지도 안 하듯이
며느리도 시댁 가서 주는 밥만 먹고 설거지 안 해도 무방합니다. 시부모가 아들 데리고 밥상 차리고 설거지해도 이상할 거 없어요. 이건 전업주부라도 해당됩니다. 그러니 스스로의 권리는 찾아가시길 바래요. 물론 아내로서 의무도 지켜야겠지요. 참된 며느리는 시부모에게 복종하는 며느리가 아닌 남편에게 아내의 의무를 다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시댁 스트레스가 없길 바라며 모든 기혼자분들 화이팅입니다.